너 아주 그냥 나를 가지고 뽕을 뽑네. 뽕을 뽑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트 10 플러스 제 꿀팁 3탄. 그만 좀 해. 아니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이런 꿀팁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죠. 제품 가격 그 이상의 가치로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갤럭시 카페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유용한 팁들을 오늘 또 10가지 준비했으니까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꿀팁 기능 21번째, 바로 스마트 팝업 기능입니다. 제 꿀팁 영상 보시면 영상 중간중간에 이런 아이콘 떠다니는 거 보셨죠? 이게 스마트 팝업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카톡을 설정해놨고요. 이걸 설정하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PC 카톡처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웹서핑이나 유튜브,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눌러서 바로 카톡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편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어플 실행할 때 쓸 수 있는 기능 다 쓸 수가 있고요. 화면도 확대나 축소도 가능하고 오른쪽 상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 눌러보면 이렇게 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확대를 해서 일반 카카오톡 화면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제가 아이폰 쓰다가 진짜 불편했던 게 동영상 보면서 웹서핑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카톡을 못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트 10과 함께라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습니다. 사용법은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스마트 팝업 보기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아래쪽 가운데에 스마트 팝업 보기를 눌러보면 이런 식의 어플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설치한 어플을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카카오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팝업 아이콘으로 최소화시켜서 받고 싶은 어플을 다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멀티 윈도우 기능이 지원이 되는 앱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참 쉽죠? 22번째, S펜 활용입니다. 이 S펜도 아직도 이렇게 좋은 기능이 나와 있었다니 제가 1편에서 못 알려드린 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복사 붙여넣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 속에 글자 같은 거, 이런 문자 글자 선택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글자를 꾹 눌러서 복사하거나 아니면 꾹 눌러서 선택을 하고 쭉 이렇게 드래그 할 거예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S펜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펜의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글자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글자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는 방법이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노트가 다른 기종하고 다르게 독보적인 기술이 뭡니까? 바로 S펜이잖아요. 이제 이 S펜으로 남들과는 다르고 빠르게 손쉽게 영역 선택을 해보세요. 23번째, 배터리 관리입니다. 이제 배터리가 일체형이 되면서 관리에 있어서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우리의 소중한 핸드폰, 이제는 보조 배터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하시면 이제는 보조 배터리 없이도 하루 종일 마음 편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에 배터리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 위에 배터리 예상 시간과 앱별 사용량이 나오게 되는데 예상 시간은 핸드폰이 제 사용 패턴을 측정을 해서 뜨게 되는 거라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뜰 수도 있고 적게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글을 보니까 완충을 했는데도 예상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나오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라 서비스 센터를 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래쪽에 이제 앱별 사용량이 뜨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죠. 225.8% 무엇?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고청자분들 만나는 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가운데 이제 배터리 관리 모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전 최적화 모드로 사용 중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자동 절전, 요거는 제가 꼭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위쪽에 점 3개를 눌러보면 설정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서도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 최적화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이것도 사용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알림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 혹시라도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있으면 알려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미사용 앱 자동으로 사용 해제, 이것도 설정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도 설정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켜주세요. 그 밑에는 고속 유선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이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고속 충전이 안 된다 하시면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하면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때 발열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발열 때문에 핸드폰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삼성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충전 상태에서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수명이 준다고 하는데, 저도 밖에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왓챠 등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안 좋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이는데 그냥 핸드폰 혹사시키는 걸로 갈게요. 뭐냐? 그리고 배터리 100% 완충이 됐을 때 계속 충전기를 꼽아두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고 안 좋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완충이 되면 자체적으로 배터리 충전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4번째, AF 추적입니다. 제가 카메라 펜에서 깜빡 잊고 놓쳤어요. 이 기능도 진짜 좋은데, 동영상 찍을 때 영상처럼 이렇게 초점을 한번 잡아 놓으면 대상이 이동하더라도 대상을 추적해서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추적하는 대상을 한 2-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처럼 오토포커스가 대상을 추적하게 됩니다. 25번째,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통화 녹음 기능 사용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갤럭시를 쓰시면서 통화 녹음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제가 갤럭시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갤럭시는 자체적으로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나 일할 때 너무 좋고요. 소중한 사람 말 한마디 놓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감동도 줄 수 있고요. 또 법 관련된 일 처리할 때 진짜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전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뜨게 되는데요. 두 번째, 통화 녹음.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통화 자동 녹음도 설정할 수 있고, 녹음된 통화도 이렇게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저장 위치도 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저는 SD 카드로 저장 위치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SD 카드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노트 10이 기본적으로 용량 자체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트 8도 제가 2년간 썼는데 단 한 번도 통화 녹음을 지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 기능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기능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기능인지 알게 됐거든요. 26번째, 음질 개선입니다. 노트 10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질을 향상하거나 이퀄라이저 기능으로 내 귀에 딱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설정에서 음질을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음질 및 음향 효과가 있고, 아래쪽에 앱 소리 분리 재생이 있는데, 앱 소리 분리 재생, 이 기능 정말 갸꼬리니까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음질 및 음향 효과에 들어가 보시면 또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 요거는 이제 돌비 사운드라고 되게 유명한 사운드 시스템 있잖아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 본인 편의성에 맞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전 자동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도 사용해주세요. 전 게임은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꺼놨습니다. 아래쪽에 이퀄라이저는 이런 식으로 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맨 하단 사용자 설정에서 세밀한 조정도 가능하니까 음악 틀어놓고 커스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 쓰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아래쪽에 UHQ 업스케일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어폰을 꽂아야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눌러보면 비트와 대역폭 향상이 있는데 둘 다 한번 설정을 해봐도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음질 최적화가 있는데요. 이거 눌러보면 나이대에 맞춰서 이렇게 음질을 최적화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30대 슬프다. 재밌는 거는 아래쪽에 최적화된 소리 찾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음질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어폰을 꽂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어폰을 꽂아서 시작을 해보면 되게 세밀한 테스트를 통해서 음질 최적화를 시켜줘요. 확실히 음질 최적화를 하고 나니까 재지는 소리도 없고 듣기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10 플러스는 음질까지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27번째, 굿락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바로 이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제가 봤을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어플이에요. 왜냐면 노트 10 플러스를 굉장히 편의성 좋게 바꿔주는 어플입니다. 정말 유용한 어플이니까 꼭 다운받으세요. 구글 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에 굿락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뜨게 되는데,
이걸 다운받아서 실행해주세요.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다 눌러보시면 좋고요. 락스타라고 이건 잠금 화면이고요. 퀵스타 이거는 알림창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 태스크 체인저 아래쪽에 3선 누르면 뜨게 되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클락 페이스, 시계 스타일도 고를 수 있고, 멀티스타, 멀티 윈도우 탭 뭐 이런 거, 분할 화면으로 쓰는 거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나브 스탄지, 내부 스탄지 이런 것도 내비게이션 바도 아이콘을 정할 수가 있고, 노티스타 이런 것도 알림 뜨게끔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능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퀵스타와 태스크 챌린저입니다. 먼저 퀵스타 눌러보면은 인디게이터 아이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상단에 이 아이콘들 있죠. 이거를 내가 표시하고 싶은 아이콘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목록을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시스템 아이콘은 다 해제를 해주세요. 전 딱 이 3개, 와이파이, 배터리 이미지 아이콘, 그리고 모바일 통신 신호, 세기 아이콘, 이것만 설정을 해놓으니까 와 진짜 속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보기도 정말 깔끔하고 이 기능 진짜 너무 좋으니까 꼭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태스크 체인저 요거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요, 요 3선 눌렀을 때 이렇게 뜨는 거,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끄게 되면 기존의 화면 이렇게 뜨게 되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 이거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스무스하고 프레임이 부드러워서 이건 꼭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타입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도 있고 뭐 그리드도 있고 슬림 리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좀 쓰기 편한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3선 눌렀을 때 좌측 하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어플도 바로 실행할 수 있고요. 좋아요. 어쨌든 굴락 어플 진짜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여러가지 설정 한번 만져보세요. 28번째,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입니다. 이렇게 생긴 어플이고요. 다운받으시는 건 구글 스토어에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검색해 주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다양한 목록 중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능은 개별 앱 음량과 앱 소리 분리 재생입니다. 먼저 개별 앱 음량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개별 음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 운전할 때 블루투스 연동해서 내비하고 음악하고 같이 켜보면 이 내비 소리가 너무 커서 음악 들을 때 너무나 방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음량 크기를 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음량 조절하고 싶은 어플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볼륨 밸런스를 내 편의사항에 맞게끔 맞춰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 소리가 항상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비 소리는 반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비 누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음악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가떡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꿀 기능, 이 기능은 꼭 써야 돼요. 앱 분리 재생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기능은 굳이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다운받지 않아도 설정에서 음질을 검색해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에 떴었죠.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앱 소리 분리 재생이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면서 음악 재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많이 쓰시죠. 그럴 때 차량 스피커에 내비하고 음악이 같이 나오게 되면 음악 중간에 흐름도 끊기게 되고,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난다. 그렇다고 내비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핸드폰에서는 내비 목소리만 나오게, 차량 스피커에서는 음악만 나오게 설정할 수 있어요. 와우! 그리고 이 기능을 응용하시면 어디 피크닉이나 놀러가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이 계속 나오게, 그리고 난 핸드폰으로 다른 영상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괜찮죠? 너무 즐겁죠? 다른 설정도 많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능이더라고요. 설정 방법은 아래쪽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신 다음에 앱 추가를 눌러주세요. 내가 설정하고 싶은 어플을 찾아서 추가해주세요. 저는 카카오 내비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됐고, 아래쪽에 오디오 기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블루투스 기기, 휴대전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는 전 휴대전화에서만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오디오 기기는 휴대전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카카오 내비는 핸드폰으로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기능 너무 좋아요. 이 기능도 개인 편의성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째, 바로 LTE 설정입니다. 나 진짜 이런 개떡같은 지금 5G가 굉장히 시기상조인 거 아시죠? 제가 서울 송파 쪽에 거주를 하는데 일도 주로 강남이나 청담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5G는 사랑한다 5G. 저는 개인적으로 LTE보다 지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수신이 좋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기지국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사용하다가 수신을 못 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인터넷이 멈출 때도 있어요.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G 핸드폰인데 LTE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냥 LTE로 넣고 쓰시는 게 지금은 속 편할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LTE를 검색해 주세요. 맨 위쪽에 LTE로 전환, 이걸 눌러보면 이런 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을 5G 우선이 아니라 LTE 전용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LTE로 써야 돼? 그러면 적어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30번째, 와이파이 자동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집 들어가면 와이파이 바로 키시죠. 그런데 귀찮게 굳이 와이파이를 내가 직접 키지 않아도 간단한 설정으로 자주 쓰는 와이파이가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와이파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 와이파이 자동 켜기가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여러가지 다양한 목록이 뜨게 되는데 와이파이 자동 켜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참고로 위쪽에 모바일 데이터 전환, 이걸 활성화 시켜주면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 자동으로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해주니까 이것도 같이 켜주시고요. 사실 이 기능은 꿀팁 영상 1탄에서 알려드린 빅스비 루틴에서도 내가 자주 가는 장소를 설정해서 와이파이 자동 연결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내 데이터도 절약하고 인터넷도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보너스! 갤럭시 버즈 볼륨 조정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리뷰 영상에 올렸을 때는 버즈에서는 자체적으로 볼륨 조정이 안 된다고 안 좋게 얘기한 게 있는데 볼륨 조정이 터치패드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버즈를 쓰다 보면 분명히 나는 핸드폰의 음량을 최대로 올렸는데 되게 소리가 작게 날 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터치패드를 오른쪽에 있는 걸 꾹 누르면 소리를 키울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누르고 있으면 또 볼륨 소리가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핸드폰 볼륨을 이렇게 맥스를 하더라도 버즈에서도 맥시멈 소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소리를 다 키웠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작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꾹 눌러서 맥시멈 소리를 키워주세요. 소리가 올라갈 때 띠링 띠링 소리가 나다가 다 키우게 되면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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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바뀝니다. 나는 터치패드로 소리가 안 키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웨어블 안쪽에 들어가셔서 터치패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원래 2탄에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워낙 핸드폰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고청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고청자분들 주말에 태풍 조심하시고요. 야외활동 힘드니까 이럴 때는 편하게 집에서 고니TV 감상하시면서 주말에 보내시면 어떻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너 아주 그냥 나를 가지고 뽕을 뽑아.